네, 11월 30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빠졌던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8% 올랐고 S&P 500은 1.32%, 나스닥 지수도 0.88%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섹터가 올랐는데 테크놀로지와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봉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 여행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익스페디아가 4.2% 오르는 등 여행이나 호텔, 크루즈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5.1% 올랐고 엔비디아도 6% 올랐습니다.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20% 주가가 급등했던 모더나는 내년 초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추가로 11.8% 또 올랐습니다. 유가도 올랐습니다. WTI가 2.8% 상승해서 배럴당 70.1달러가 되었는데요. 오미크론 충격으로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bp 올라서 1.502%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0.3원 내린 1193원입니다. 네, 오늘 크레딧 전략하고 산업기업 분석 자료가 있는데 크레딧 전략은 애널리스트들 외부 일정 때문에 좀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로 갈 텐데요. 먼저 유통산업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리포트입니다. 주영훈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 발표되어서 이제 관련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월 말일 정도에 이제 정말 주요한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매출 자료가 발표되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매달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전체 산업 한 14.4%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성장세로 이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및 실적 상황 보시면은 좀 우려가 좀 많은 것과는 달리 이제 4분기 스타트 굉장히 좋게 끊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모든 채널들이 이제 숫자가 좋았고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1% 정도 매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 돌입 전이었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매출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11월부터 이 효과가 좀 반영될 것인데 이제 11월에도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10월 수준의 유사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4분기 실적 눈높이는 조금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한 4,000명 육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오미크론 변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리오프닝 기대감 모두 반납하면서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당시와는 좀 다르게 지금은 좀 이제 매출적으로 타격이 없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내년에 뭐 혹시 그 주요 명품 입점 가능성이나 어제 뭐 뉴스 나왔던 거 있는 것 같은데 여파는 뭐 있을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더현대 서울 그 뭐 옥상 뭐 좀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백화점 붕괴 같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매장 위에 있던 이제 석고보드가 떨어진 부분인데 이제 그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입점하는 업체들이 좀 인테리어 업체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한 업체에서 좀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백화점 뭐 휴점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백화점 뭐 더현대 서울뿐 아니라 좀 전반적인 점검에는 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명품 입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입점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후가 됐을 때 그리고 연간 매출액 규모 면에서도 한 조 단위 점포가 됐을 때 좀 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현대 서울 연간 매출액 거의 8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1조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뭐 저희가 뭐 흔히 3대 명품이라고 부르는 에듀샤 중에 뭐 하나 정도는 입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 작년 코로나 국면 이후 지속적으로 보더라도 이 업종 자체가 그 코스피를 계속 언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와 또는 이제 향후 전망을 함에 있어서 코스피를 아웃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네,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내 보시면은 구간은 사실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라든지 뭐 매출이 월별로 좀 튀는 모습들은 나타났었는데요. 이게 한 분기 이상 지속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 계속 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기 전체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자료에서도 발표드렸다시피 일단 10월 좋게 마감됐고요. 뭐 11월도 사실 오늘이 거의 말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코로나 2차 대확산기였기 때문에 베이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제 4분기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분기 전체 실적이 좀 개선되는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부터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전망 포럼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 기조가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어닝 증가율 측면에서 코스피를 좀 크게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 레벨은 거의 코로나19 거의 초창기 레벨까지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이제는 어닝 보면서 좀 접근할 타이밍이 연말 연초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테고리별로 이게 좀 그 매출을 갖다 좀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업체가 그러니까 종목별 단으로 봤을 때 네. 좀 제일 실적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은 데가 어딘가요? 사실 이 정도로 매출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는 다들 뭐 좋아지긴 하는데요. 조금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은 이제 백화점 쪽을 한번 봐보시면 백화점이 뭐 이번에도 명품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뭐 39.4%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약간 이제 의류 쪽에 대한 흐름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진율 측면에서는 이제 GP 마진 기준으로 명품 같은 경우는 한 15% 수준에 불과한데 이제 의류는 3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의류 믹스가 좋아졌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특히 지금 뭐 업체들 저도 탐방을 다녀보면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은 이제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로부터는 사실 일상 모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중저가 의류 중심으로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작년이 아닌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해서도 지금 매출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백화점 뭐 기존 점심장률 좋은 거 이상으로 사실 4분기부터는 이익단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조준희 부장님 질문에 좀 덧붙여서 업종 내에서 선호도하고 토픽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는 백화점 관련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동일하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백화점이 좀 면세 쪽에 대한 익스포저들이 좀 다 크다 보니까 뭐 면세는 조금 다 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이제 익스포저가 제일 적은 순서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뭐 어제 조금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저희는 현대백화점, 최선호 그리고 이제 신세계에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들어서서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비상장 온라인 업체들 상장에 대한 모멘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LG 이노텍하고 BH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두 업체 모두 그 애플 아이폰 13 시리즈가 워낙 잘 팔리고 있는 점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이제 점유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먼저 LG에너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뭐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13 시리즈가 이제 워낙 지금 잘 팔리고 경쟁사인 일본의 샤프가 좀 심각한 그 생산 차질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를 크게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이후로도 좀 회복이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사 이제 기존 35만 원 목표 주가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목표 주가는 어닝을 이제 12.2% 상향을 했고 기존 이제 PER 타겟 12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 전망치 상향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유율 상승된 부분이 있고 아이폰 13 시리즈 출하량을 소폭 이제 상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계속 이제 그 아이폰 프로 맥스나 아이폰 프로 쪽에서 한 달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모델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도 1분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 1분기는 사실 원래는 올해 1분기가 워낙 아이폰 12가 늦게 출시돼서 그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적자에 약간 줄어드는 감익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내년 1분기도 증액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로 보면은 내년에 이제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모멘텀이 생기겠지만 이게 이제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폴디드 카메라가 탑재된 아이폰이 또 탑재가 되면서
ASP가 또 한 번 이제 크게 올라갈 거고요. 2024년에는 이제 폴더블 아이폰, 2025년에는 애플 자율주행차 그리고 AR 안경까지 그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2025년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주가가 이제 좀 올라 있지만 실적이 사실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요. 과거 이 회사가 보통 15배에서 20배 정도 거래했다는 거 감안하면은 여전히 이제 충분히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BH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시리즈가 지금 워낙 잘 팔려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있는 상황이고 그 4분기가 이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3분기보다 매출액이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기대가 되는 점은 사실 1분기인데요. 이 회사도 삼성 전기가 FPCB 사업부를 철수를 하면서 점유율 확대가 좀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그 13 프로가 이제 메인 모델인데 그 두 모델이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믹스가 사실 또 되게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중장기적으로 봐도 뭐 폴더블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XR기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는 LCD가 주로 많이 디스플레이로 쓰였는데 내년도부터는 4K OLED가 메인 디스플레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제 수혜가 가능하고 뭐 전장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어서 그런 점 고려하면은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의 역사적 그 한 저점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LG이노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하신 것처럼 XR이랑 뭐 자율주행 등 2025년까지 모멘텀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있는 그 고급 카메라 모듈 라인이랑 혹시 추가로 증설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물론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추가로 증설을 더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얼마나 이제 늘어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 회사가 연초 한 2월 정도에 그해 이제 당해년도 그 캐파 증설을 이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샤프가 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밴드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증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기 숫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XR 기기가 내년이고 23년에 폴디드, 4년에 뭐 폴더블 스마트폰 이렇게 모멘텀 측면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추정치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 반영을 사실 거의 안 해놨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그 직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적으로 이제 그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추정은 안 해놨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XR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몇천억 수준까지 금방 이제 늘어나고 몇 조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인데 그 광학줌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비해서 ASP가 훨씬 더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실제로 반영되면은 향후 추정치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LG노텍 질문인데요. 그 기판 소재가 그 올 3분기에 그 마진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의 전망이 어떤지 하고 계속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좀 창출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판 업황은 지금 뭐 이노텍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뭐 이제 다 같이 그 되게 좋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공시는 안 했지만 아마도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제 FCBGA 같은 새로운 기판까지도 증설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이 지금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업황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쇼티지가 이 기판 쪽에서 발생할 거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최소 올해 정도의 이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리츠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올해 3월에 물류센터 포함해서 신규 자산 편입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러한 형태의 롯데그룹의 그 리츠를 활용한 전략 방향이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예상 배당 수익률은 6%대 수준으로 여전히 다른 리츠 대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테일과 그다음에
백화점을 포함한 물류센터까지도 다양한 자산 편입을 통한 성장 전략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홍지환 연구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은 쉽지 않습니다만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롯데그룹 활용한 신규 자산 편입 가능성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배당 가능 무형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6.4% 정도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6개, 마트 4개, 그다음에 아울렛 3개, 물류센터 1개 포함해서 총 자산 2.3조 원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상태고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로지스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그룹사의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물류센터 편입 자체가 이제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자산들을 계속 편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롯데그룹 내에서의 성장 전략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국내 리츠에서 최선 호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츠 관련해서는 최근에 판교 테크노밸리 빌딩들 전매 제한 풀린다라는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관련해서 롯데리츠뿐만 아니라 영향이 좀 어떨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반적인 자산 자체가 좀 높은 가격 자체가 높은 상태고 공실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오피스 리츠보다는 이렇게 SK 리츠나 롯데 리츠 같이 그룹사들을 끼고 그룹사들 어떤 전략 방향과 같이 할 수 있는 리츠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HSD 엔진 발표하겠습니다. 윤유동 연구원입니다. 네, HSD 엔진 몇 가지 업데이트 드릴 거 있어서 자료 작성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뉴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인화전공에서 저희 현재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2차례에 걸쳐서 인수를 하고요. 1차는 지난주 금요일에 콜옵션 행사하면서 200억 원을 행사하였고 2차는 12월 3일에 약 800억 원가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300만 주이고 금액은 약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 사모펀드인 소시어스 웰투시에서 갖고 있던 지분 33.5%를 전량 인수하는 거고 기존에 인화전공에서 약 3에서 5%가량 HSD 엔진 지분 갖고 있던 걸 감안하면은 약 40% 이하로 지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의 이 뉴스는 인화전공이 원래 저희 사모펀드의 LP로 참여하고 있었고 또 우선 매수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HSD 엔진 실적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워낙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 흑자 전망하고 있고요. 또 중국향에서 벌크선 엔진이 워낙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주 잔고의 약 45%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벌크선 위주의 이제 저희 수주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환경 규제 관해서 DF 엔진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제품 관련되는 비중 확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